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 2월 24일자 여러 가지 기사를 보게 되면서 최근 부동산에 대한 동향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는 메인 뉴스는요. 다시 전세 역전, 서울 전세 계약 비중이 1년 새 최저로 급증했다는 기사입니다. 자, 그동안에 전세 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대부분 전세를 들어가시는데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졌죠. 그래서 월세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월세로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여름쯤인가 영상을 찍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두세 차례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월세가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언젠가 전세 금리는 정체되거나 낮아질 거기 때문에 다시 역전된다. 그러면 매달 내야 되는 월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세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전세 금리가 이제 좀 멈추고 그다음에 금리가 좀 인하되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면은 전세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작년 하반기서부터 전세 사기 빌라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세의 어떤 월세와 전세를 비교했을 때 전세에다가 자금 대출 받고 금리 이자를 내는 부분과 보증금 플러스 월세를 내는 부분이 월세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여전히 월세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고 빠져나오기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됐던 부분이 크게 당연히 부담으로 다가오죠. 소중한 내 전세 보증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월세의 비중이 아직은 좀 많은 모습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역적으로는 이제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고 또한 빌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가 주된 상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아파트 얘기하는 건데 전세 금리가 좀 이제 정책적으로 좀 푸싱을 해가지고 은행권에서 금리 낮아진 거 아시죠? 기준금리는 낮아진 적 없지만 정책금리는 낮아졌습니다. 대출금리는 많이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월세는 너무 높으니까 이건 비용 비교했을 때 이제 월세가 더 비싸. 그럼 당연히 전세가 더 선회하게 되겠죠. 그래서 빌라는 여전히 한 10명 정도 임차인분이 오시면 한 7대3 정도로 월세 찾는 분이 여전히 많으나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던 기사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한 6대4 정도로 전세 비중이 오히려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개월 내 최대치고 수도권서 전세의 비중이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방도 물론 올라갑니다만 신규 계약 37,000건 중에 약 58.4%가 전세로 집계가 된 거예요. 재작년이네요. 21년 7월 달에 64.9%,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는 거의 전세 계약이었는데, 그것들이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거의 절반, 반반 정도 수준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예, 2명 중에 1명은 월세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긴 했었어요. 지금 수도권과 전국 다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60% 전세 비중을 보였었던 게 작년 초,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작년 11월 같은 경우는 52.7, 52.6, 그러니까 거의 뭐 1대1 정도 비율이죠. 50대 50. 그러다가 올해 1월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금리가 실제로 좀 낮아졌습니다. 예, 기준금리의 영향만 따질 게 아니라 정부가 너무 이렇게 하면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고 대출 빌리시는 분들 너무 힘드니까 그냥 좀 내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은행권에서 실제로 내렸죠. 그 이득을 좀 줄인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쭉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죠. 포인트가 한 6% 가까이 상승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월세 부분이 더 많다. 그 이유는 빌라랑 뭐 전세 사기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도 좀 불안한 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보통은 지역적으로는 핵심 지역, 좋은 지역이 먼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 전세가가 올라갔다는 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이게 전세 계약 비중이 늘었다는 게 뭐냐면 전세 쪽으로 찾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당연히 전세 수요를 찾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히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을 좀 다져지는 정말로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다져지는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게 전세 거래량의 증가, 전세 가율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른 거 볼게요. 그 반면에 밑에 하반기 역전세에 대한 현실화되나 이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빌라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 같은 경우. 보증사고가 계속 더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1월 달에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국토부 자체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안심하고 세입자분들이 전세를 들어가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느껴질 때까지는 아무래도 전세 들어가는 게 좀 꺼림직하긴 하겠죠. 특히나 사고가 많았었던 이 강서구 쪽, 그 다음에 양천구,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지금 월세 비중이 한 8대2, 9대1 정도 높습니다. 반면에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이런 곳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전세 비중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도 좀 찾으시는 분의 좀 차등이 좀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일부 급매물이 소화되고 있다. 아파트 경매가 다시 꿈틀인데 낙찰률이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낙찰률이라는 게 조금 경매를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인데, 헷갈려하는 단어인데 10억짜리 아파트가 낙찰률 50% 넘었으면 5억 1천만 원을 했다는 얘기인가? 그 뜻이 아니고요. 실제로 10건 정도의 경매가 그 물건이 올라왔으면 그 중에 한 5건 이상이 실제로 낙찰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유찰된 게 반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경매가 최종적으로 낙찰됐느냐의 여부 비율을 따지는 것이 바로 낙찰률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50%가 채 되지 않았는데 이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일부 낙찰된 것들은 감정가를 웃도는 경우도 있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가는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지난 14일 날 서울중앙지방 법원 경매 3개에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우리나라 어떤 그 부의 상징인 아파트죠. 전용 면적 137.24, 54층 아파트는 감정가보다 1억 1,100만 원이 싼 30억 8천에 낙찰됐습니다. 30억 8천이면은 이게 싼 건가 안 싼 건가 여러분 잘 궁금하시니까 제가 저도 궁금해서 지도 찾아봤죠. 타워팰리스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강남구가 여기 있고요. 강남구 도곡동에 있습니다. 이 도곡동에 편집도를 보시면 상업지예요. 편집도가 여기 있죠? 이렇게 상업지, 그러니까 높게 뭐 59층, 66층 뭐 이런 식이잖아요. 타워팰리스가. 그래서 높게 지을 수 있었던 거고, 타워팰리스가 이쪽에 1차가 있고 여기가 2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3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가 가장 오래됐는데 가장 또 커요. 자, 그래서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중에서 매매고요. 매매 중에서 전용이 137이었으니까 요 사이즈인데 실제로 나와 있는 호가는 34억서부터 40억짜리가 되어 있고요.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183 구조로 보면 최근 거래된 게 23년 1월달에 33억까지 거래됐는데 13층이고요. 좀 높은 45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억 5천 정도가 됐었네요. 그죠? 가장 최근 사례가 중간층이 34억 5천. 그죠? 뭐 당연히 층이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그 경매 낙찰받은 건 이번에 54층이라 그랬잖아요. 54층은 30억 8천에 받았으면은 54층 요 기준에 쓰면 한 38, 9억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한 7, 8억 정도 저렴하게 구입한 겁니다. 대단히 싸게 구입한 거죠. 그래서 낙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감정가 29억 7천인데 이 사람이 30억 8천 썼단 말이에요. 점점 요즘에 어떤 가격이 떨어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더 떨어지겠지. 감정가 이것도 좀 비싸. 30억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번에도 낙찰이 되지 않았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고 지금이 저렴하다라고 생각해서 감정가보다도 불안하다 더 올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입한 겁니다. 그런 건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는 빌라나 아파트 중에서 아파트가 먼저,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는 비인기 지역과 인기 지역에서는 당연히 좋은 지역들, 뭐 강남을 비롯한 이런 지역들이 먼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송파라든가 강남 서초 같은 건 이미 바닥 다지기가 들어가고 아예 저점보다는 한 2억 정도 이상 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졌을 때 구입해라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바닥이 금방 다져집니다. 당연하잖아요. 누구나 노리고 있는 곳이니까 조금만 더 싸면 내가 사겠다라는 게 기준점이 다 틀린데 거기까지만 내려오면 바로 사죠. 근데 지방 같은 경우나 안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야 저거 또 더 떨어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급할 것도 없고 그 동네가. 그래서 당연히 핵심지가 먼저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걸 큰 틀로 보게 되면은 좋은 지역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야 되고요. 그 외곽 지역이나 지방에 있는 것들은 더 떨어질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양극화가 더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낙찰가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20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낙찰가율이 지난해 12월 79.2에서 올해 86.8배, 거의 뭐 10개 중에 9개 지금 낙찰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전체 낙찰가율이 76.5, 78.7인 거에 비교해서도 10% 이상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이에요. 당연히 감정가 20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좋은 지역에 있거나 굉장히 좋은 아파트로 평가받는
그런 유명한 아파트, 인지도가 있는 아파트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당연히 먼저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낙찰가율도 높게 나타나는 거겠죠. 자, 낙찰 건수가 30.8%에서 올해 1월 59.9로 지난해 12월에서 바로 다음 달에 59.9로 엄청나게 급상승한 거죠. 예, 거의 뭐 한 70% 이상 상승을 한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뛰어오른 겁니다. 그만큼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률도 12월 17.9였는데 올해 1월은 44%,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확 틀려졌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지금 금리에 대한 인상분이 이번에도 동결을 했습니다만, 뭐 이번에 동결했다고 다음번에도 동결하는 건 아니지만 다음번에 아마 한 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까지 쭉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뭐 변수가 워낙 많아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금리가 또 끝을 향해 달리고 있고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정리가 된다라는 느낌이 나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위축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될 시점은 사실 좀 지났습니다. 예, 작년부터. 작년 뭐 중반기 정도 워낙에 분위기 안 좋았을 때였고, 이후에는 이제 슬슬 좀 준비를 하는 타이밍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좋은 지역 같은 데는 거래량이 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볼게요. 금융비용, 여러분들 최근에 그 금융비용이 많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수수료라도 좀 아끼자, 이런 분위기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셀프 등기가 자리 잡았는데, 집을 살 때 그러고 잔금을 치르고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은 법무사한테 맡기죠. 그러면 법무사한테 일정 부분의 뭐 교통비라든가 뭐 대행비라든가 수수료 등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금액에 따라 틀린데, 뭐 작은 건 2, 30만 원서부터 많은 거는 뭐 1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까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몇십만 원 정도를 이제 수고비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수료 쪽으로. 근데 큰 돈이잖아요. 이거 등기를 저도 해봤습니다. 뭐 고객분들 것도 이제 해드린 적이 있고, 뭐 제 개인적인 집은 뭐 저 살 줄 아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이제 하루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이 등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사 분들은, 그 법무사 분들이나 그 직원분들은 금방 하겠죠. 금방 하지만 저희는 약간 어리버리 하잖아요. 처음 해보는 거거나 아니면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하루 정도는 좀 잡아야 됩니다. 6, 7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요즘 들어서는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더 줄어들긴 하겠네요. 그렇긴 한데 그 정도 소요한 다음에 몇십만 원 아낄 수 있다? 얼마든지 해볼 만한 일이잖아요. 예. 그거 이상의 어떤 그 일을 했을 때 기회비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분은 일을 하면 대행을 맡기고 일하면 되지만, 사실은 뭐 하루에 몇십만 원, 4, 50만 원씩 돈을 벌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뭐 연차를 내든 뭐라든 본인이 이제 직접 뛰는 게 돈을 버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 어떤 비중에서 차지하는 건 아직 작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 내용을 보니까 직접 신청한 건수는 1.8%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98명은 여전히 맡긴다는 건데, 이 1.8%의 비중이 그 전에는 0.6이었으니까 사실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거의 3배가 늘어난 거고, 아마 이런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셀프 등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 설명하는 것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강남, 마포, 도봉구 등 서울 대부분의 지자체 홈페이지는 나홀로 등기 코너가 마련되어 있고, 노원구는 셀프 등기 신청 안내책을 발행하고 동작구 역시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을 사게 되면 직접 해보시면 돼요. 못하시는 분은 없어. 그냥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도 뭐 해봤고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여기 복잡하다고 하는데 실제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일단 매도인은 부동산 등기권리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전 주소가 있는 주민등록 원처분,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이거는 어차피 잔금할 때 부동산에서 다 받아줍니다. 매도인은 집을 판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구입을 했을 때 등기를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뭘 준비하냐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원본 한부와 사본 두부, 주민등록 초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본, 뭐 이런 등등은 다 요즘에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니까, 수수료 납부 영수증, 정부 수입 인증, 뭐 이거 사면 되고, 국민세 채권 매입 영수증,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신 다음에 가시면 돼요. 대부분 민원 입수와 같은 온라인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취득세 당연히 납부해야 되죠. 취득세를 납부하는 확인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 번만 해보면 사실 별거 아니죠. 한 번만 해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셀프 등기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근데 1.8%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는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는 셀프 등기 하시는 분들이 1.8%보다는 많아 보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서 상당한 어떤 본인이 일도 배우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상식도 쌓이고 돈도 수십만 원 벌 수 있으면 충분히 저는 얼마든지 이거는 좀 권장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부동산 흐름 잘 살펴보시고 이제 좀 움직임이 기존 1, 2년간은 약간 주춤했지만 약간 변화되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지금 현장에서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갖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자산관리 배분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소장이었습니다.